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기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빈집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복잡한 소유관계, 철거 비용, 철거 시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자발적 정비 없이 방치되어 빈집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 위생, 악취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 요소 제고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빈집 철거 총 14호, 빈집 안전조치 14호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까지 2025년도 빈집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사업자 대상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 대상지 빈집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입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거제시와 국토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비와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통한 주거 안정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계층 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16억이며 수급자 임차급여료 약 5,100여 세대, 수급자 수선 유지급여료 82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및 자가가구이며 임차급여는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선 유지급여는 LH 공사를 통하여 자가가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신혼부부,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과 혼인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량은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차 사업이 올해 말까지며 2차 사업이 26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6천만 원이며 지원 내용은 매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되겠습니다. 올 8월까지 162명에 2억 1,8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노후굴뚝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한 해체 등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높이 6m 이상의 노후굴뚝으로 우리 관내 정비 대상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해당 굴뚝을 철거 시에 공사비 50%,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노후굴뚝 해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개소 이상 정비를 통하여 노후굴뚝 정비 대상 13개소를 2028년까지 전체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민간주택건설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올 10월 현재 16개 단지 1966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대규모 신규 택지 개발을 억제하고 기인 허가된 주택건설 사업 분양 시기 조정 등을 행정 지도하고 지역 경기, 인구 증가 및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승인 신청 시에는 주변 여건, 사업 계획 등 종합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 기부 체납 시에는 경사지를 지향하고 향후 관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부 체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공 예정일 경과 시에 취소 처분하고 공사 중에는 공동주택 품실 검수를 통하여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정비 사업은 고영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옥보 덕산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고영 주공아파트는 올 8월에 현 조합 임원 등이 해임되었고 10월 20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새 조합중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조합 임원들을 면담을 통하여 정비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보 덕산 4차 아파트는 내년 6월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6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6억 원, 공동주택 보완 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1억 7,300만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4월까지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단지를 선정 완료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단지별 시행하고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사업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와 감리제도 개선 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로 공공건축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 품질관리 향상 방안으로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의 2차례, 시공 단계의 2차례 품질 자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사업 체질 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향상 방안으로는 건축 감리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감리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을 촉구하고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포하여 담당 공무의 역량 강화를 하고 공공건축 하자 사례집을 발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건축 사업 현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타 부서 추진 공공건축 사업 조정 및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구 마전동 사무소 위치에 장승포 다올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구 아주동 사무소 위치에 도란도란 컬치앤푸드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거제 문화지원 건립공사, 그리고 연초 재활용 선별장에 보관창고 증축 공사가 있으며 내년도 신규 발주 예상되는 건축공사는 구조라 해수욕장의 파노라마형 서핑 스테이션 건립공사, 당초 양정 종합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 장승포 여객터미널 건물을 이용하는 흥남철수 기념공원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된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방안을 충실히 적용하고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활용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우리 346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빈집 철거가 있고 안전 조치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전 조치는 예전에도 했습니까? 예전에도 물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이 올 연말 되면 고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그 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옥포에 보면 옥포 진성 터가 있던 그 주택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주택을 우리 이제 거제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네.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래 전 주는 그 집에 전 주는 그 매일매일 거기 가셔가지고 뭐 애들이 혹시나 와서 무슨 뭐 빈집에 들어갈까 말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걱정해서 한 번씩 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입 제한 펜스를 해놓으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게 저기 빈집에 등록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든 저희 부서에서 하든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급여 지원 이 부분에 이제 상당히 우리 그 청년이라든지 뭐 노년층에서 상당히 또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 주로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실제로 주거급여 신청할 때 소득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지급만 하고 소득 산정이라 이런 거는 저기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근로소득도 있고 우리가 사업소득도 예, 예. 있고 재산소득도 예, 재산소득이 있어요. 예, 예. 재산소득까지 아마 예, 다 포함해서 되는 거죠. 예. 이게 그 내년부터 혹시 기준 중위소득이 48%에서 50%로 안 올랐습니까? 아직 그런 아니고 저기 정부 기조가 예, 예.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50%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확대하는 거고 아직까지 확정된 예, 건 예, 예. 아닌 걸로 예.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임차 급여하고 이제 자가 가구 같은 경우에 수선 유지 급여하고 이렇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 사항하고 우리가 이제 355페이지에 청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 월세 또 한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지금 임차를 했을 때 네. 매월로 해가지고 만약에 1인 가구면은 19만 천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48% 네, 기준 소득 48%.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예. 청년 월세는 매월 2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예. 기준 이제 중위소득이 60% 이하고 또 부모 소득이 또 100% 이하가 돼야 네네, 되는 이런 그런 기준에 그런 맞으면 조건 두 개가 대상이 되는 됩니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 360페이지에 우리 민간주택 건설 관련해서 현재 그 옥포 롯데마트 옆에 현대아파트가 지금 네네네.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네. 좀 답변 좀 그렇잖아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사업 시행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는 올 하반기에 자기들이 착공한다고 했었는데 어제 사업 시행자 말로는 저기 분양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해서 내년 빨라도 내년 7, 8월이 넘어가야 분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하고 시작하는 시점에 분양을 보통 합니까? 예, 그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착공 이후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주민들이 계속 이제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여부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때도 또 확실하게 또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경기는 자기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7월달 이후 되면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이 지금 입주가 거의 한 70%, 80%, 뭐 디클리브라든지 반도라든지 뭐 지금 유로스카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한 70, 80% 입주가 완료됐으니 그 내년 7월달 정도 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새로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F나 이런 관련 문제는 없습니까? 예, PF는 완료되어 있는데 PF 때문에라도 아마 내년에는 그 착공은 하기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옥포의 특산 4차 아파트 재건축이 올라왔다가 네. 다음 회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핵심적인 내용이 그 인센티브 우리 기준용
용적률에서 인센티브가 들어갔을 때 일부가 조금 올라간다. 우리가 네. 계획 용적률보다.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 관점입니까? 지금 기본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기준이 고시가 될 텐데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기본 정비 계획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옥포 덕산 4차 그것도 정비 계획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절차상으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기본 정비 계획이 상반기 고시되고 나서 하는 게 절차상으로 예, 꼭 고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픽스가 완료되어 난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 지난번에 이제 이 투명성 관련해서 우리 이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해서 홈페이지 게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운영하고 예산 회계하고 공사 용역 이렇게 세 파트에서 아직까지 관리 규약이 제대로 없는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의무 관리 대상은 관리 규약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 이하의 예. 관리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그쪽에서는 관리비라든지 조금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게 이제 해마다 6억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산 조금 증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에도 한번 면동 시장 순방시에도 건의사항이 한번 나왔던 사항인데 네, 이게 주민들이 항상 원하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저희가 소규모와 공동주택 보조금의 합이 12억 원인데 근데 위에 지금 6억도 우리가 몇 층입니까? 예, 12억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몇 층입니까? 밑에 이제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는 그거는 빼고 그거는 또 경남도 소규모는 자체 시비가 6억 12억인데 예. 지금 창원시가 12억이거든요. 예. 그런데 창원시는 저희보다 아파트 단지 수가 10배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형평성도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정질의도 사실은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 이제 이게 설계 단계하고 시공 단계에서 사실은 우리 품질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뒷페이지에 우리 366페이지에 주요 사업 현황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고현동의 도시재생 EM센터하고 도시재생이음센터는 투자 행복어울림 센터하고 예, 투자 별도로 발주하려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하는 공사가 아니라 왜 그거는 공공건축으로 같이 안 하는지요? 거기서 저희들이 건축직이 별도로 파견 나가서 거기서 별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우리 품질 자문은 저희들이 품질 자문은 합니까? 예, 합니다. 이거 좀 저쪽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드리세요. 이게 지금 고현동 도시재생의 지금 현장에서 이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네. 지금 제일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이게 점자 표시, 승강장 버튼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옛날 엘리베이터다 보니까 이 이제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BF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 이제 지하인데 지하의 음악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난연 처리가 불이행된 화재 방지가 안 되게끔 나무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뒷페이지 한번 또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누수가 돼서 물이 상당히 잠겼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무로 다 하게 되면은 습기하고 부패가 발생이 돼요. 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나무로 되면서 우리 스틸 스터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목재를 지금 전부 다 사용해서 그런 이제 발생 우려가 있고 제일 뒷페이지 쪽에 이렇게 보면 장애인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장애인들 화장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이 맞는데 공공건축물이고 리모델링은 BF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저기 품질 점검 한번 더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저 한번 도면하고 그 투자 지원가하고 한번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보니까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사비도 지원하고 네. 주거 급여 지원하고 그죠? 예. 뭐 그 한 서너 가지 정책이 있는데 여기서 취약 계층이라 하면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각 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주거급여는 저기 기초 기준 준위 소득 48% 네네. 이하가 이 대상이 됩니다. 그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 급여는 월세 정도 지원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기 주거 지원법이기 때문에 월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1인 가구 가구에다 얼마, 2인 가구 얼마, 얼마. 3인 가구 이렇게 예, 이거는 이제 월세 개념이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예 그렇죠. 자가주택이 있는 분들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리는 여기 업무 보고에 있습니다. 뒤에 수리 노주택 저 350페이지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주거급여가 네네네. 있고 수선 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예. 저는 급여는 전부 다 이제 예. 그건 줄 알았는데 자가는 예. 수리비 정도 지원을 한다. 수리를 직접 LH 위탁해서 수리를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수리비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직접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경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사례를 하나 알고 있는 예, 사례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비의 경우에는 이 이제 예산을 내려주면서 아마 그 지침이 나와 있겠죠. 네네 나와 있습니다. 대상한테 예, 예. 이사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을 테고. 네. 네, 뭐 하여튼 뭐 요 정도는 이해는 되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 여기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민간주택 건설 사업 계획 추진 현황에 네. 16개 단지가 있고 네. 세대수가 약 11,000세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의 아파트 네. 들었을 아파트가 11,000세대가 더 들었을 예정이다. 이 네, 예,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공사 중인 건 한 단지고, 네. 예, 지금 미착공이 13단지 뭐 있는데 요 내역은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기 드리도록 바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학생 수급 현황 분명 첨부해야 되잖아요. 예, 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성이 나가고 성이 나갑니다. 예, 예, 예. 그 학교 수급 현황 협의 내용을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저한테 예, 예.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예산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2억인가요? 예, 예, 그랬습니다. 6억으로 예, 예, 늘려서 굉장히 어쨌든 그 주택 환경, 그러니까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사각지대 노인분들이라 하면 노인분들이 계신데 원래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단 우리가 지원이 됩니다. 네네네.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그러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네네네. 부분은 사실은 빠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주거지 취약계층들에게는 LH가 그 생활과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거와 별개로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곳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시죠. 네. 예. 뭐 자식은 다 나가고 혼자 그냥 옛날 주택 그냥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보조금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노후된 주택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 부분까지 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데는 주거 환경은 어느 정도 저는 개선될 거다 이래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가도 예, 그 부분 좀 다른 타 지역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지원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 시도 예, 그 주거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이 없도록 조금 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66페이지 공공건축 사업 업무 추진에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2건은 진행 중인 거죠. 네, 추진 중인 거죠. 네네. 그럼 이미 진행된 것도 있는데 우리 뭐 예를 들면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게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었잖아요. 준공이 났습니다. 네. 아주동에 있는 행복가정지원센터 예, 이미 준공이 되었죠. 예. 제가 그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의 건축비 단가를 제가 한번 이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건에 대한 이 자료 외에 평당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나오죠. 예. 예. 그 사업별로 평당 사업비까지 여기 추가를 하셔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된 우리 공공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네. 반다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행복지원센터 네. 최근에 준공된 그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그 평당 건축 단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아직 그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런 건축 단가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거 빼고 네.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미 준공된 거, 그다음에 진행 중인 거는 예, 건축 단가 비교해서 좀 자료를 하나 제출해 그럼 신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리모델링 빼시고요. 예, 예.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이잖아요. 예, 예. 이런 거 빼시고 네네. 예, 신축 건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 공공건축에 있어서 요 근래 준공한 데가 반다비죠. 네네. 근데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체육과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예예예. 반다비는 네. 체육지원까지 직접 예, 직접 했어요. 직접 그래, 맞네요, 공사했습니다. 맞네요. 예, 예, 체육시설 담당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예. 건데요. 공공건축팀이 수행을 해서 요 근래 준공한 데는 어디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죠. 그리고 저기 예, 양정의 종합사회복지관 예.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아주의 우리 가정행복지원센터 네네네. 일단 뭐 그런 또 이런저런 뭐 홍역을 좀 한번 예, 주시고요. 맞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예. 그다음에 양정복지관 예. 뭐 하자 발생된 건 없습니까? 물론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자를 물론 100% 없으면 좋겠는데 예. 조금이 하자는 있는 거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 내역 네네. 지금 공사 지금 뭐 일단 지금도 그 진행 중이겠죠. 예예. 준공 이후에 네. 하자 발생해서 네. 어떤 조치들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갖다 놔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또 설명 좀 들으면 좋겠죠. 예예. 또 만나기 힘드니까 하시고요. 이거는 그거구나. 우리 그 마전에 다올림 네네. 복지관 뭐 일단 복지관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혹시 둥지 빌라 혹시 매입한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저희들한테는 저기 그 해당 과에서 좀 예. 아직 그걸 노인장애과에서 아직 연락을 지금 받지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공주에선 시민은 마칠 거예요. 네. 아마 그 회비가 원활하지 못한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몇 사람이 그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유 때문이죠. 예.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니. 예.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인가요? 빈집 정비. 이제 내년 사업을 한 14호 정도는 철거를 하고 14호 정도는 안전 조치를 하겠다. 네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철거 후에 네. 세금 문제 네. 또는 철거 전에 집주인의 동의 문제 네네. 이게 이제 제일 걸림돌 예, 큰 걸림돌입니다. 근데 그 특례법을 그 법이 개정돼서 조금 완화 그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 예, 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고 예. 저희들은 약간 내년도 좀 예산을 해서 보조금을 좀 높여가지고 예.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걸 먼저 하고 해보고 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종 단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거제시 전역에 사실 뭐 빈집 때문에 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민원도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구도심 지역 네. 또 농어촌 지역 네. 아주 완전 뭐 폐가를 넘어서 네, 주장하기 네, 네. 직전의 집들이 있는데 일단 뭐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우선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처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업하고 349페이지 우리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여기도 농어촌 정비 그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도비가 30% 예. 지원이 됨으로 해서 예.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개 사업 별개로 이제 사업비도 따로 측정을 해서 이제 예, 별개 사업으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 정비 사업 이 중에서 빈집 정비 올해 실적이 몇 건이나 되죠? 빈집 정비 사업이 올해 11동을 철거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요? 예. 음. 11동 대상인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9동 철거를 완료했고 네. 3개 동이 아직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원활히 사업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이제 기후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예. 그 성면 처리 해주고 별도 하는데 예. 이 농어촌 빈집 정비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정비가 더 필요한 곳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거제시 전역이 뭐 농어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면 지역에는 더 물량도 또 많습니다. 빈집. 그리고 이 물량이 사실은 더 많다고 봐야 예, 되는데 이거는 도비가 좀 더 와야 저희 우리 시가 좀 더 사업 물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를 좀 더 보탤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기 도에서 물량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네.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회의할 때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효과가 너무 작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도비도 매칭인데 3대 7이 아니고 4대 6이나 5대 5는 떼야 되는데 안 되느냐. 도비는 1,800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도비 부담도 너무 작고 예. 그리고 금액도 너무 작아서 효과가 좀 작다. 금액도 좀 올려가지고 효과를 좀 높이자 하는 건의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50대 50은 예. 50 사업이라고 할 수 그래도 있죠. 4대 6이나 5대 5는 돼야 될 건데. 얼마 서울 당구 놓고 보면 예. 그리고 이게 그 빈집 정비에 의한 우리 이 사업은 2억 6,700 맞죠? 네네. 2억 6,700만 원. 네. 이거는 6,600만 원인데 네. 이것도 좀 사업 양을 좀 끌어올릴 필요 있겠습니다. 예. 정- 그리고 지금 예. 시원님 도와주시면 네. 또 저 예산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막 도와드리죠. 예. 사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더 깨끗이 만드는 게 난 더 중요하답니다. 딴 데 옮겨가서 새집 짓는 것보다 네. 살고 있는데 좀 더 깨끗하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 예, 계속적으로 예. 내년 하고 해보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비는 지금 보면 한 약 2천만 원인데 우리가 한 4천만 원 넣어서 이제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도비 2천만 원에 우리가 한 1억 넣어도 상관은 없죠. 그거는 아마 재정 집행상에 이건 한번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예. 도가 우리가 그것밖에 안 주는 게 아니라 시도 그것만치만 해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시비는 더 못해도 자체적으로 더 못해도 더 사업 양을 늘리도 뭐 상관없지 싶은데 재정 집행상에는 하여튼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사업 양을 늘려 주십시오. 예. 옆에 빈집이 있으면 사람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주인은 내 거 손도 못 대게 하지.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저기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보면 예. 말이 안 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법까지 예. 이행 과정은 흥미. 예, 알겠습니다. 자기 그 이성만 챙기는 분들. 예. 남은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재산 가치만 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59페이지 과장님, 네. 노후 굴뚝 우리 지금 정비해야 될 대상이 13개라고. 예, 13개소인데 지금 3개소를 철거를 하고 10개가 남았습니다. 10개 남았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목욕탕이죠. 예. 상당히 오래된 목욕탕. 예. 이게 왜 지금 이때까지 있을까요? 목욕탕 쓰지도 않고 또 그 위험한데 보기도 위험한데 왜 뜯지도 못할까요? 목욕탕이 지금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아니 지금 목욕탕 안 하면서 있는 굴뚝 아닙니까? 예, 목욕하면 뜯을 겁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뭐 저기 나무를 떼든지 이렇게 굴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가스나 이렇게 전기를 쓰기 때문에 별 굴뚝이 필요가 이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재정적 이유 때문에 못 그렇지. 쓰는 그게 겁니다. 제일 큰 재정적 이유입니다. 이유 때문에. 그럼 이걸 한 개 한 1,500만 원 들었는데 자보다 50%를 해놓으니까 그럼 700만 원 이상 될 거다 아닙니까? 이왕시에서 그 정비 계획을 세웠으면 자부담 좀 늦춰서. 이제 그걸 지금 도하고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욕탕 사업이 사양 산업이라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네네. 자기들도 뭐 1,000만 원 이렇게 그 부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욕탕 업주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시켜 가지고 7대 3이나 뭐 6대 4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 정도 하면 돼요. 예. 이게 지금 그 거제면에 예.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제면에 지금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서 그 식당이 있던 걸 떴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로 그 옆에 보면 또 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공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놓고 땅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오랫동안 못 떴는 이유는 재정상 이유 때문에 못 떴는 그게 제일 큽니다. 예, 그렇게 그걸 인지해서 가지고 네. 예. 양 뭐 하려고 계획 세웠으면 몇 개 안 되는 거 네. 지원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굴뚝 정비 지원 사업 2023 경남도 인센티브 지급 예정, 즉 시비가 50%를 부담하는데 이 부담의 2분의 1 이상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75%가 되는으로써 자부담 비율이 25%로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고 저기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도에서 인센티브로 그 비용의 우리 시로 다시 돌려줍니다. 도에서 시비 부담금만큼 돌려줘야 부담금에 한해서 그걸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돌릴 수 없느냐 뭐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하나만 이제 저희가 미분양 관리 지역은 2022년 1월부터 이제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네네. 다만 그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네요.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 이상일 경우 또 미분양 해소가 율가 저조하거나 또 미분양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럴 대상은 되지만 이 지역으로 선정될 수기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예, 볼 수 그렇게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우리 예, 양태석 의원님. 아까 예. 우리 장희 의원님 부탁하신 공동주택 지금 앞으로 허가 난 부분 그 자료 표도 하나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현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은 상임이사 포함해서 직원 20명, 21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형 공연 기획, 우리 지역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도권 최신 트렌드 공연을 초청해서 사업비 4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공연 대형화에 따른 제작비 상승으로 시민 관람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 회관의 큰 고민거리라 하겠습니다. 보다 저렴한 관람료 책정을 하고 공공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건 사실 전국의 지역 문예회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클래식 명연주자 시리즈. 세계적으로 수준 높고 명성을 지닌 연주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4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업체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회관을 운영하면서 약간 의아한 것은 이 정도 큰 기업이 있으면 같이 메세나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2년간 제가 이제 접촉을 해본 결과 온도 차이가 크다 해서 왜 그럴까 하고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이 여력이 닿으시면 타 지역처럼 어떤 큰 공연들은 기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제 어린이 공연을 시범적으로 주관을 선보였는데 올해 크게 성과를 보았습니다. 내년에도 거제시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가족을 위한 공연 주관을 기획을 하고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거제시 어린이를 위한 일종의 공연 페스티벌을 꿈꾸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오프라인 체험 행사까지 진정한 어린이 주간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내년에도 소정의 예산 속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전시 부문입니다.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6천만 원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공사 중인 문화지음 1 전시실 가칭 개관되면 그게 약 200평에 지금의 한 3배 규모 되는 공간에서 특별전 그리고 기존 전시실은 가칭 2 전시실이라고 명합니다. 그 기획 전시는 예전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대형 전시를 함에 있어서 이거 대형 전시가 기존의 전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큰 전시를 인근에서 찾아올 만한 좋은 콘텐츠로 장기 전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전시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이에 따른 그 콘텐츠 확보도 문제지만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내년에 문화지음을 일단 오픈해 놓고 계속해서 큰 고민거리로 저희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옥포 대첩축제입니다. 임진왜란 첫 성전지 옥포를 기리는 거제의 대표적 호국문화축제입니다. 사업 장소는 현재 예전대로 옥포 대첩 기념공원 그리고 옥포 수변공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그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가 많이 2년이 되어가 넘었는데 내년에는 그 지속적인 무더위로 인해서 시민을 위한 축제 일정 변경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신중하게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행사장 시설 노후화로 보면은 그때 닥쳐서 지적되는 지점을 2년간 미봉했었는데 이것이 만일에 저희 생각에는 옥포 거제의 대표할 만한 축제로 자리 잡으려면
전체적인 안전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그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 진단 후 보강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이 차원이 아니라 전격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걸 제안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재 그곳은 주민센터 재건축 공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 행사 가능한 공간이 더 축소되어 있어서 내년에 과연 여기서 지금 점점 늘어나는 그 인구 중에 관광객도 입소문으로 좀 유입 인구가 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옥포 대첩축제가 원활히 수행될까 의문입니다. 대체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나. 저희만의 결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곳에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아트포유라고 이름 지은 문화예술 공모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그리고 예술 활동 기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아트포유 사업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저희 재단이 담당하므로 공연 창작 활동의 다양성 예술적 성장도 유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난립한 듯한 느낌의 과거 지원 형식에서 전문가 집단답게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대다수가 보다 많은 공통 분모의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 일반 예술인들의 좀 어려워하는 행정적 규제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접근해서 또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생활예술 그리고 전문예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책정을 하고 정산 방식도 편의성을 많이 부여해야 할 생각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지정예술단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준 높은 예술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올해 신규 모집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 내년도 4억 9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지정예술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하는 예술단, 영등오광대,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총 5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약간 갑작스럽게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좀 급하게 시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 신규 예술단체 운영과 공연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전문 전담 인력 부족분을 보강하는 부분이 내년에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거제 예술 아카데미, 거제 문화지음 개관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생활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회관에서 운영하던 규모를 더욱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있는 예술 강사 확보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지음 개관에 따라 프로그램 정설이 되고 또한 주말 운영을 해야 되므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개관과 동시에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강좌 강사 공개 모집을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기준을 만들고 문화지음 내년도 오픈을 점하여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여름철에 돗자리 영화제를 거제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반응 좋은 돗자리 영화제 야외 공연장 시설 몹시 낙후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시설 그리고 편의시설이 좀 복잡합니다. 이 동선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가능한 부분까지 해결하고자 합니다. 447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사업은 거제시 공원, 상업지역, 근로지역, 주거지역 이런 시민 다중 집합 장소 그리고 거제시 대표 명소를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 보다 내실 있는 문화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48페이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래피티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그것이 이루면 구조라 해수욕장 일원에서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국제 그래피티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여기는 그 미술적인 아트 그림뿐만이 아니라 개막 공연 그리고 일반 시민을 위한 체험 등 다양하게 내년 초에부터 집중 기획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이제 행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국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연초에 바로 작가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해서 6월달에 구조라 아트 페스티벌을 그 구조라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재단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관장님, 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이런 안에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좀 발전되어 간다는 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연 기획 관련해서 이제 앞에 우리 문화예술가하고도 얘기할 때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도 우리 그 제도에서도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고 대형 공연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모든 의원들이 아마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1월 달에 우리 대공연장 보수가 완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완료되고 나면 혹시 제 오픈 기념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픈 기념식과 공연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오픈을 알리고 행사를 하는 게 맞으나 지금 현재 1단계 대극장만 끝이 났고 내년도 또 소극장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에 개관되는 문화지음까지 리모델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그 극장 하나를 리모델링 완료했다고 오픈하는 식 자체가 좀 어수선할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대극장 행사를 하지 않고 좋은 공연을 유치하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개관 공연으로 그 신구 화합할 수 있는 그 콘텐츠 중에 옛날에 그 산울림이라고 하는 그 김창완 밴드, 그 몽니, 박기영 이런 그 어르신과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인기 공연을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재즈 가수 나윤선 씨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마치고 전국 투어를 한다는 소문을 접하고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공연을 재오픈 기념으로 12월 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아마 이 그 대형 공연은 누구나가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연을 의미하시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우리 명연주자 시리즈 이거는 또 뭐 여러 관심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전문가들이 또 목마름에 그렇습니다.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횟수가 없습니다. 몇 회나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 횟수를 적고 싶었으나 사실 이 그 대략적인 클래스라고 합니까? 보통 예. 대형 그 세계적인 수준의 아티스트들은 한 1억 원 내외에서 공연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약간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지만 특히 클래식은 참 특이하게 아예 저렴하거나 중간 금액이 없습니다. 아예 높거나. 그래서 저희는 저희 품격도 높이고 유명 연주자가 왔을 때 인근에서도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명연주자는 소위 어정쩡한 연주자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명 클래식 연주자를 초청할 계획이고 지금 1억 4천이면 한 2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서울의 메인 기획사들하고 면밀하게 한국을 방문하는 연주자들을 클래식 연주자들을 지금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전시 기획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우리 최근에 이제 전시 트렌드가 이제 미디어하고 설치 미술이 상당히 또
좀 이슈화가 돼서 저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우리 이제 지방에서는 이런 게 사실은 좀 많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제 커지다 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데가 커지다 보니까 그 채우는 데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A급의 작가를 데려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플러스 지역 작가 같이 이렇게 좀 콜라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역 작가가 노출이 되면서 A급 작가들하고 연계가 돼서 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작가들이 전체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2페이지에 옥포대첩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3일간 그 언론에 보니까 7만 3천 명 정도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결국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많은 단체에서 의견을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축제의 집접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전통 문화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전통 체육이 대를 좀 가미를 해서 지역 문화축제에 좀 집적화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제 실제로 행사는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외면하는 축제는 또 축제로서의 모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로 낮 시간대는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시간대별 또 이제 장소별로 해서 아마추어 공연도 몇 개 좀 들어가서 지역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참여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시면서 이제 국제학술대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6월 중순에서 5월 하순 부분은 우리가 이 축제는 이제 옥포대첩이 음력 5월 7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첩 기념관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한 주 전에 하고 또 한 주 후 뭐 음력 5월 7일에는 또 그걸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연계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또 나름 조심스럽게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아트 포유 관련돼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 정산해서 서류 간수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산 방식을 이제 지원 금액에 따라서 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사업 추진 이후에 성과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우리가 아트 포유를 하면서 이 아트 포유에 족적을 좀 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카이빙을 한 꼭지로 그 안에 사업에서 한 꼭지를 하면서 각각의 해마다 어떤 이제 우리 아트 포유 사업들을 했다는 거를 좀 남겨놓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술 아카데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 아카데미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이제 소수정예 4대1 소규모 클래스 악기 레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또 다양한 연령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데 너무 소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다른 시선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강좌를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댄스, 마술,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공예, 패션 디자인, 국악, 뭐 요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컨텐츠들을 찾으셔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돼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만 가면은 이거 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면서 우리 한문연 사업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문연에서 추진하던 그 국비 사업이 예술경영센터라는 예경 쪽으로
이접되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백 개의 공연 중에 회관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지금은 매칭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문현이 전체가 국비 사업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문화가 있는 날 요거하고 좀 다르게 저는 이제 우리 문화예술에 관해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제 홍보 영상을 다큐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지금 스타 PD님을 우리 관장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거제 홍보 영상이 아예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 사랑 고취하는 의미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볼 수 있는 거제 홍보 영상 다큐를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이라든지 어떤 바다, 문화, 해양 등을 해양 레저라든지 산업 등을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한번 좀 기획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회관 일이 끝나고 다른 차원에서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시도해볼 의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재단의 일이 좀 복잡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미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돗자리 영화제 관련돼 갖고 네. 예.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이게 반응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관객 수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야외에서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여름 저녁에 앉을 수 있는 200에서 250명 정도가 꽉 찬다면 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주로 인근에서 장성포에서 저녁 식사 후에 산책 나와서 보는데 다른 행사보다 이 어린이하고 아이하고 같이 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제가 작년에 본 그곳의 그 블루거제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좀 개선을 하고 해야겠다. 참고로 저희가 재미삼아 무료로 팝콘을 나눠주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재단이나 회관에 좀 더 친숙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좀 확대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돗자리 영화제란 그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딱 느낌만 들어도 그냥 야외, 네. 그죠? 네. 돗자리하고. 이건 이제 그제 저녁이라기보다 이제 인근 지역한테 저희 회관이 좀 서비스를 하는 그런 예술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후화도 되고 지금 이렇게 뭐 페니시스 이런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비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돗자리 영화제 자체이고 이제 이거 내년부터는 대극장 오픈하니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티켓을 잘 팔고 의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낙후화된 시설 이게 이제 큰 시설이 아니라 군데군데 개부수가 저희 자체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우리 또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관장님? 잘 추진해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돗자리 영화제가 되시길 견드리며 지정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문제점과 대책이 보면 그러면 신규 그 예술단체에 우리 요청이 있을 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신규 예술단체 요청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규 단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예술 쪽으로 뭔가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기록 저희들이 그 적은 것은 이거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겼는데 업무를 지금 전담하지 못하고 인력이 없어서 분담을 하다 보니 일이 좀 그 뭐랄까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각각의 수백 명이 되는 이 합치면 수백 명이 되는 일일이 다 관리하고 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계속 추가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정상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 타 지역처럼 전격 오케스트라에 무슨 사무국을 만든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서 명색이 예를 들면 저희 그 8.15 올해 첫 행사를 했는데 그런 데는 좀 우리가 자긍심 있는 저희 시의 오케스트라가 올라가서
애국가 앞에서 연주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영 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 제가 보니까 전담 인력이 좀 부족하다. 현재는 없습니다. 아, 십시일반으로 각 예. 아, 저는 문화사업부에서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 예. 제가 이렇게 전체를 내려다 봤을 때 이거는 바로 앞으로 향후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것을 예. 적어놨는데 제가 그 문장의 표현력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공연사업 확장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적극 지원해 주겠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방금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했고요. 네. 그다음에 439페이지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클래식 하면은 이제 좀 임산부들이 참 옛날 과거는 저는 그랬거든요. 예. 좀 임신을 했을 때 좀 집에서 많이 털어갖고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이게 이제 대중적이지는 않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조심스럽게 이것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참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뭐 이렇게 이제 큰 공연을 하려면 1년에 뭐 1회에서 뭐 2번 정도 하는데 그 큰 공연 그 예산이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될까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좀 우려 그런 부분이 듭니다. 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지역 기업체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뭐 노크를 했다, 방문을 해본 것 예.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좀 차갑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궁금해서 예. 잠깐 어느 수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삼성 예. 작년에 저희가 그 뭐 대형 뮤지컬 중에 하나라고 해서 맘마미아를 함에 있어서 예.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체 협력 없이는 약간 티켓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케팅. 그래서 삼성과 하나를 두드렸습니다. 삼성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미팅을 거절을 당했고요. 한화에서는 지금 유튜브 생방송 되는 거죠, 지금. 예, 한화에서는 그쪽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데 삼성의 문화가 있습니다. 삼성 자체에서는 문화예술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하는 쪽으로 좀 매진을 하고 있고 이런 회관이나 다른 곳에도 그렇게 큰 지원을 현물은 지원을 하지만 이런 티켓 마케팅에서는 좀 내부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가 좀 어려운지 그래서 이 두 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저 지역에 뭐 울산도 그렇고 저 여수도 그렇고 큰 기업체가 있으면 사실 이 티켓 마케팅을 매번도 아니고 큰 기획 공연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제가 작년 초에 왔을 때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일단 만나면 제 개인적 능력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좀 자신 있게 덤벼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정서가 많이 다른 걸 느끼고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왜 이렇지 하는 메세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그 옥포 대첩 축제 때 한화에서 건물 일부 크게 도움됐습니다만 그리고 약간의 이제 지원을 받았지만 굉장히 과정에서 저 뒤에도 실무 담당 부장께서 와 있지만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 아유 그러기 말입니다. 참 초기부터 이렇게 이제 거절을 좀 당한 케이스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체에서 좀 협력을 해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힘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하나도 정착이 되고 하면 그래도 또 접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관장님 노력하셔갖고 아무튼 좋은 성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정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재양 의원님.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술재단은 2023년도에 경영평가도 나 등급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나 등급 수준을 유지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 평가받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셨겠네요. 예, 저도 와서 놀란 게 가을을 받을 수 없는 아예 그 구조라는 걸 알고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이게 그 항목이 저희가 없는 항목이 많아서 전부 제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최고가 나오고 그 전국적인 기준이니까 저희 재단에서 없는 지역의 항목들 특성을 배려하지 않는 전국적인 표준 체크리스트 그 수치들을 보고서 이거 왜 다 공란이냐 우리는 아예 없는 시스템이나 기준이 많아서 최고급이 나라고 하는 걸 보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름 굉장히 선전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대형 공연 기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 거제시가 다른 이제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 비해서 취약한 게 문화예술 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 기업에서도 그런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대도시의 울산이나 울산처럼 그런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은 그 지역민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양대 기업은 거제 시민을 좀 제가 볼 때는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할 말은 많은데 그런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매세나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거제시 의회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해서 거제에 있는 아이들과 조선소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정말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우리 예술재단에서 그걸 꼭 좀 기획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예, 꼭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에 대공연장도 이제 완전 리모델링했으니까 정말 기대되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어린이 공연도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있는 한 1월에서 6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예. 그럴 때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뮤지컬이나 이런 거 참 보여주고 싶다. 예, 가능합니다. 예, 작년에 일부 추진했고 반응도 보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에 외부로 나간다는 그런 정서가 있어서 어린이날 피해서 했는데 또 이제 그 설문을 해보니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이날도 같이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 검토 중입니다. 이거 점점 확장시키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공연 페스티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정도의 환경이면 정말 예술성도 뛰어납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거제에 참 가장 자랑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면은 외형이나 안에 인적 자원은 좀 풍부한데 저는 이제 컨텐츠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컨텐츠는 곧 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른 수도권이나 외국의 유명한 뮤지컬 오페라를 1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예산을 한번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예산이 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좀 되도록 그런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번 회자되었던 그 구체적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제가 장기 공연하는 것 중에 이제 오페라 유령이란 그런 프로그램을 약간 인볼브를 했었는데 라이언 킹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작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팅이 한 달입니다. 3주에서 한 달을 그냥 극장 자체를 그 공연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수십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런 장기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각각 기업의 메세나 그룹을 모아서 공동 투자하고 해서 회당 한 1억 정도 공연을 한 50일,
60일, 90일 해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는 대규모 그 네. 연간 사업이 되고 그런 이유로 사실 뭐 라이온킹도 저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크게 공감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데 이외의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공연들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마음이 짠하지만 그 중에 좀 인기 공연 중에 조금 규모가 작은 뭐 그런 것들, 그것도 약간 클래시컬한 것들. 요즘 공연들은 또 이 공연이 IT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 리모델링 수준으로도 안 됩니다. 아예 그 극장 자체가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그 화려한 공연들이 예산도 뭐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중에서도 저희 아이들도 알만하고 일반의 우리 중장년층도 알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그것도 이 전국 투어 타이밍에 맞춰야 맞춰서. 되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 4억짜리를 뭐 10억, 20억으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형 가수도 한 번쯤은 그 제시를 발칵 뒤집을 만한 또 방송에서 연락이 되는 그런 가수들도 우리가 섭외를 해보면 장소가 최소 한 4, 5만 명, 최소 2만 명 이상이 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다니고 있고 그 이하의 공간에서는 또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운동장을 보면 구조가 묘한 게 티켓을 10만 원짜리 안 사도 밖에서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인해서 현장 답사에서 네. 불가 판정이고 저희 회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참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저도 이게 그제 주소 옮긴 지 2년이 되지만 그제에서도 서울로 공연을 보러 가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하고 싶은데 그런 좀 제약적인 요소가 환경이 예, 안 되는 그래서 상황이네요. 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중에 가장 베스트가 뭘까 했을 때 그 아까 저도 좀 의구심이 들지만 클래식 명연주자 정도는 해야 네. 전국의 공연 문화예술회관 그 품격에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됐던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저도 여기서 이런 예산 그 구조는 처음 보는데 일부가 벌어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그림자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해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을 팔아서 팔리면 그 다음 공연을 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이 이렇게 전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구조를 보고서 그 예산을 벌어서 또 그 사소한 것들도 저희가 직접 하다못해 안내판 하나도 그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녹록치 않은데 티켓 가격을 다른 데처럼 올리자니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이거는 또 티켓을 올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핵폭탄이 작년에 하나 터졌습니다. 그 다문화 가족이 3명에서 2명으로 되면서 저희가 다자녀 네. 죄송합니다. 다자녀가 들면서 할인율이 할인율 연간 수치를 보니까 20%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매진을 해도 이게 그 BP가 안 맞는 작년의 경우 예술회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정말 수익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그 말씀 정말 크게 많으시네요. 공감하는데 저희도 전국에 230 몇 개의 그 예술회관 중에 몇 개 정도는 아예 그런 걸 포기하고 무제한 투자 백지수표 느낌으로 가서 시민들이 일반 기업이 하는 10만 원짜리 공연을 시민이면 2만 원, 3만 원에 볼 수 있는 그런 앞장서 나가는 맞아요. 그런 재단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완전히 정책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큰 대도시의 문화예술회관 말고는 맞습니다. 아마 시군에는 뭐 흑자 나는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술회관 자체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돈 벌기 위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이제 그 앞에 계신 분들도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사정을 알겠고요. 4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거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거제 시립교향악단입니까 아닙니까? 시립교향악단이 되려면 일단은 그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아니죠. 아니고 뭡니까? 지정 그 예술단도 일종의 지정 예술단 사실 지정자가 좀 어울리지 않긴 한데 프로젝트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거제 문화예술재단에서 거제시를 대표해서 공연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보시면 되고 시립은 월급을 주고 조직을 만들고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연습과 그다음 공연을 통해서 그 전문 예술인들을 양성해서 저희 재단이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재단이 위탁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예술단을 만드는 그런 오케스트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문 네.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할까요? 연결해서 하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한번 공연을 봤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모여서 그냥 연습하고 공연하고 뭐 이런 정도고 예술회관에서 그분들을 관리한다 뭐 이 말씀인가요? 예, 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좋아서라기보다 그제시에서 전문가답게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 예술인들의 염원은 다 있습니다. 좀 조직적이고 제대로 된 기준이 있는 그런 예술단으로 키우고자 하는 재단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또 공연을 할 때 공연에 대한 소정의 출연료를 받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출연료로 그분들의 그렇죠. 공연 예. 노력에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과 또 이 시 전체 예산하고 좀 정서 온도차가 있어서 연습비를 일부 책정을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소위 의무감을 좀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는 이게 시립교향악단으로 가는 전 단계일 수도 첫걸음이라고 있다. 보시면 저는 예.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잘 그 오케스트라를 이루기 위한 그 각종의 악기들을 연주하는 분들을 다 갖추시고 제가 볼 때는 뭐 오디션을 통하시든지 다 갖추시고 이분들이 그저 시민의 날 같을 때 예, 시민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널리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에 거제예술 아카데미 저는 정말 이거 기대되는데 이게 내년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기존에 있던 것이 문화지원 개관에 처음 해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교육 강좌가 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적극 활용하시고 이 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뭐랄까요? 강사? 네. 예, 강사는 충분히 우리 예술재단에서 선정해서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 자부담 있는 거죠. 유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이름 생각이 납니다. 예, 관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그 기업들이 메세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재정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세제 혜택을 보지 않나요? 기업들이? 당연히 있겠죠. 스포츠 문화예술 쪽은 문체부에서 그렇죠. 장려하고 있는 사업 지원 분야이고. 그러니까 메세나라는 어떤 뭐 공식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기업의 어떨까 문화랄까 기업 마인드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쪽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데. 뭐 어쨌든 기업은 뭐 장사해갖고 뭐 자기한테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합니다. 참여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데도 뭐 그럼에도 보통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회장이 네. 뜻이 있어서 뭐 도시에는 당구에 올인한다든지 뭐 야구라든지 네. 또 뭐 LG 같은 경우 또 문화예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 뭐 414페이지 지정예술단 직접 운영 예술단은 2개 예술단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예산 지원 예술단은 이거는 그럼 앞에 5강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2개는 뒤에 2개 단체는
단장이 먼저 있고 회원이 있습니까? 회원이 있고 단장이 있습니까? 이거 자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시에서 네. 공모를 통해서 네. 지정예술단을 공모를 합니다. 예. 선정이 되면 그 이후 예산과 몇 가지 행정적인 운영을 저희 재단에서 맡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그런데 단장이 바뀌죠. 그런 디테일은 부분은 그 담당하고 있는 부장한테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예, 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문화사업부장 정봉철입니다. 말씀하신 그 예산지원예술단은 그 몇 년 단위로 이제 그 대표 단장님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어떤 팀이 있으면 뭐 그 대표자는 또 바뀌고 또 팀원도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팀이 그게 응모를 해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그 한 개 팀이 일부 사람만 바뀌고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사실은 네, 요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선정이 되면은 2년간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 전체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재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제시 소년소녀 합창단은 계속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사람이 완전 바뀌는지 단원들이 완전 바뀌는지 아니면 일부만 바뀌는지 이제 단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도 이제 졸업하고 하면은 계속 또 단원들이 충원되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했던 단원 팀들도 이제 그 실적을 그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전체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통해서 단체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선정 과정은 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운영 주체는 거의 뭐 학부형 부모님들이 또 모여서 만든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단장님은 이제 어떤 그 전문가의 기질을 가진 분이 이제 뭐 연습도 시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하여튼 제가 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우리 돗자리 영화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 일부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혹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기획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생각에는 소극장에서 영화제를 한다면 뭐 정례적으로 무슨 특집이랄까 뭐 축제랄까 뭐 그런 형식의 이런 그 포장이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밖에서는 그냥 야외에 선선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네네 건의사항은 그제 영화관이 실제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화관 그러므로 해서 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가까이 있는 시설에서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요구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소극장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프로젝트나 영화를 상영하기에는 녹록치가 않은. 그렇죠. 예, 좀 다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영화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그 공연하고는 좀 별개로 좀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돗자리 영화제는 그야말로 우리 그 야외 공연장을 활용해서 산책 중에 볼 수 있는 돗자리 갖고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이 인근 지역의 그런 간단한 저도 거기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간마다 뭔가 또 일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영화 상영에 대한 어떤 사업에 좀 일각견이 있는 분이 그런 건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극장에는 그런 걸 하기에는 시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어떤 뭐 제약 조건 사항들이 있어서 힘들다라는 얘기죠. 힘들도 있지만 그 기획 방향 자체가 좀 검토를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술회관에서 영화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곳은 없기도 하거니와 다른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또 문화 공유를 위한 시설이니까 일단 하나의 뭐 문화예술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문화예술회관은 저 시민의 보통 1%가
관심을 갖는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도 다른 의원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고급 그리고 예. 보고 싶었던 공연, 문화예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집약 정서를 생각하면 영화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한번 좀 다시 재검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검토를 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측과 의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관련해서 제가 문화예술회관의 그 현황을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길게 하셔도 돼요. 회관마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영사기. 근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저희 회관의 프로젝트가 20년 이상 노후화돼 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가면 3만 안시, 최소 2만 안시 이상인데 저희는 1만 안시도 안 되는 걸 갖고 있어서 공연장 와 보셔서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프로젝트 영사를 했을 때 그림이 희미합니다. 좀 그 민망한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영업 수익으로 어떻게 사야 되는 그 기초 자산 확보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액세서리라고 보겠지만 제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수인데 네, 이쪽으로도 좀 예산 올리기에 녹록지 않은 몇 억씩 하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대극장 무대 리모델링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그것은 또 자산 취득에 속하는 부분이라 예. 별도 예산이 책정돼야 하고 저희가 이런저런 재단의 사업이 늘어나면서 매년 그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예. 당장 그 몇 억씩 하는 프로젝트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리기에는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어떤 뮤지컬 같은 거 하더라도 요즘 영사학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공연의 시대인데 저희가 할 땐 좀 민망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시설에서 영화를 본다면 좀 아주 그 칙칙한 옛날의 모습에 좀 노후화된 상영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더군다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문화예술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또 문화예술가와 협의해서 충분히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급한 게 맞습니다. 시민들의 공공재산인데. 내년에는 예를 들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된 전기 수배전반이라고 지하에 있는 그거는 보고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셧다운을 2달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리모델링보다 더 심각한 일인데 일단 그런 일들이 우선적으로 또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한 그 다 전면 교체하고 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이제 사실 뭐 우리로서는 중요하지만 저 바깥에서 볼 때는 액세서리에 가까운 그 장식이나 프로젝트나 안내판이나 그리고 저희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CI 작업이라고 하죠. 저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면 좀 빛이 나야 되는데 경관이 아직 그런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네. 지금 그 전기 설비 교체 사업에 있어서 그럼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한 2달간 셧다운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구만. 옛날에는 3개월씩 걸렸던 작업을 요즘은 한 달 반이면 할 수 있다 합니다. 이제 저희가 컴퓨터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라고 근무는 할 수 있지만 공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고를 충분히 들었지만은 방금 문화예술회관 전체를 그렇게 스토어하는 거는 그 내용은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장님, 네. 지금 우리 관장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제 SNS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주변 경관 또 장수포 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주 올리시던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외형과 또 그에 맞는 주변 환경을 좀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관장님 뭐 또 어떤 예술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어떤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너무 큰 그림은 질문입니까? 뭐 자주 생각은 하지만 또 제 분야가 아니라서 예를 들면 지금 저쪽에 뭐 흥남철수 관련 그쪽과 문화예술회관이 가운데 있고 또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묘하게 생긴 이쁜 장승포 뷰가 있고 또 벚꽃길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참 유심히 보는 것은 기적의 길. 네. 그리고 또 유심히 보는 것 서울의 그 버려진 공장에서 젊은이들 예술촌 이루듯이 성수동이나 물레동처럼 여기에 위판장 뒤에 이렇게 둘러보면 군데군데 네. 빈집이거나 또는 예술인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음을 보고 그냥 백지수포처럼 성과 묻지 않고 젊은이들이라면 그 문화예술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든 전폭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주어진다면 이 장성포가 네. 문화예술 중심지가 분명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건 또 제 분야가 아니다라고 또 마음을 접었다가 또 그런 네. 그림을 그렸다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장성포의 그 포토존은 정말 보기 힘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또 관장님께서 주변에 있으면서 저 예술적인 감각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 번씩 그러면서 또 조언도 하시고 그런 역할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네, 추가적인 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지정예술단 관련해서 우리 지정예술단이 지정 기간이 2년이고 사후평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또 거제시 대내외 또 홍보를 해야 되는 역할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규정이 예전에 이제 한번 급하게 만들어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이제 쭉 보니까 사실은 지정예술단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직무라든지 어떤 종류라든지 기능 등 운영에 대한 내용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지정하는 거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내용만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정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앞에 언급드렸던 구성, 직무, 종류, 기능,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부장님들하고 좀 의견을 내셔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래비티 아트 페스티벌 관련해서 또 국제적인 또 페스티벌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피티 아트 페스티벌은 구조라를 제가 인터넷을 쳐봤더니 대한민국에서 해변 수질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맑은 곳이 구조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도 하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벽면 그리고 요즘 젊은 예술 그룹 중에 그래피티가 차지하는 파급력도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를 한다면 그 자체가 관광 자원으로서 또 홍보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래 다른 지역에서 봐온 결과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으면 아마 SNS에서 굉장히 큰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아트를 할 이제 대상지가 있습니까? 예, 장소가? 거기 보시면 봤을 때 약간 남쪽으로 벽이 있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 200m 정도 예. 벽면을 또 독특한 해안과 어울리는 그런 그래피티가 잘 나온다면 더군다나 여러 나라에서 참석을 하고 국제적인 어떤 이슈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만들려면 어떤 이제 주기적인 축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소가 뭐 점차로 이렇게 넓혀 나간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소성이 이제 구조라 한 곳에서만 계속 하겠다는 건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아직은 그쪽 국제 그래피티 페스티벌 위원하고 지금 계속 교류만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 1월 달부터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장소 확장이나 그다음에 규모 확대 또는 연례냐 아니면 바이애뉴얼이냐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일단은 이런 경우는 먼저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평일날 여름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하계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또는 바람이라든지 다른 데서 예상 못했던 그런 비 이런 것들도 종합 점검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경험치가 없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몇 개월 지나서 한 번 좀 더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또 그리 갤러리로서 사회적 메시지, 뭐 예술적 대화, 뭐 문화적 풍경이 또 우리 구조라에서 하나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뭐 오늘 이게 마지막이어서 조금 뭐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관장님을 모셔서 문화의 해관에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점, 또 지역 문화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뭐 조언들도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관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한 2년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EBS 스페이스 공감 총감독 역할을 하시고 플러스로 전문성과 또 경험들 우리 거제 문화예술 관장으로 오셔서 문화예술 해관의 위상도 높여주시고 또 지역 문화예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나름대로 커다란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이 남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도약할 수 있는 이 분위기에 조금 더 활력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아까 메세나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예술과 제가 과장께도 업무 보고 과정에 지역 우리 이제 주로는 이제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경남 메세나 해프로부터 이제 매칭 사업으로 몇 개의 사업들을 얼마만큼 지원받는가 뭐 그런 내용으로 또 그렇게 해서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경남 메세나 협회의 출연금으로 2천만 원을 이제 올해 체험으로 이렇게 지금 출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는 너무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양대 조선소로부터 우리가 메세나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단지 물품과 기부, 티켓만이 아닙니다. 또 장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또 그 기업에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뭐 티켓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전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또 그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항유하는 것은 곧바로 양대 조선소의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큰 공연,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양대 기업의 어떤 지원이 큰 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항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역할이다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수혜자가 누구냐? 그 수준 높은 공연관 전시의 수혜자는 바로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이렇게 바라는 상성과 하나의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좀 더 관장님과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문이 있다면 그런 역할들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같이 고민. 그다음에 오늘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예산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아까 배전반을 필요한 전기시설 그리고 프로젝터 영사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의원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면 좋겠고요. 또 행정과도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서
그 해법들을 찾아가는데 우리 거제시의회가 나름대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진단하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혹시 관장님 저희 의원들에게 뭐 이야기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예. 좀 발상 전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좀 성장한 성숙한 거제시 문화예술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도 미력이 남아 보태서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 거제 지역 문화예술의 분위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지역 문화 단체와 작가들에 대한 예산과의 지원과 정책적인 나름대로 지원들이 좀 더 다양하게 마련되어지고 있고요. 또 지역 예술단체와 작가들 또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예술 창작과 전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어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있어서 구심이 되어달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 과정에 의미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아내서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시 30분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